자, 안녕하세요. 13주차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제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수업 때 보험자의 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 쭉 살펴보았죠. 그런 내용들 잘 살펴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나머지 개정협회 적하약관들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송약관이에요. 운송약관. 운송약관은 말은 딱 들어보면 무슨 해상 운송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 얘기죠. 트랜시 클로즈라고 하니까 이 제목은 그래. 제목은. 근데 이 내용은 보험 기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험자가 책임져야 되는 기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송약관은 이 8조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그 1조, 2조, 8조의 1항, 2항, 3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1항은 그냥 대표적으로 보험 기간의 어떤 시기와 시작과 끝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 2항은 최종 양육항에서 하물을 내린 이후에 얘가 또 딴 데 가서 최종 목적지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세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구협회 적하약관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가 가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뭔가 뭐 항로가 바뀌거나 딜레이 되거나 해가지고 뭔가 중단이 됐어. 근데 이게 비욘드 컨트롤이야.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이거를 헬드 커버를 어떻게 해줄 거냐에 대한 내용들이 8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요렇고요. 요게 이제 8.1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던 요거 있죠. 보험 기간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부분이 요 8조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보험은 운송 개시를 위해서 운송 차량 또는 운송 연구의 보험 목적물을 곧바로 적재할 목적으로 중간에 연구실로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구협회 적하약관 공부할 때 배웠죠. 1조에서 그게 1조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신협회 적하약관으로 넘어오면서 똑같이 시작할 때 시작해서 통상의 운송 과정에 보험이 계속 지속되고 또 8.1.1, 8.1.2, 8.1.3 해가지고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다? 먼저 발생했을 때 종료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뭐 텍스트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34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 이 8.1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보험 기간의 시작이 창고나 보관 장소에서 운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차량이나 연구에서 움직일 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봐요. 82년도 약관이나 구협회 적하약관은 창고나 보관 장소에서 떠날 때부터였어요. 그런데 요게 2009년도 개정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를 떠나기 위해서 운송의 개시를 위해서 뭐예요? 하물이 창고나 보관 장소에서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로 바뀌었어요. 떠날 때에서 떠나기 위해서 최초로 움직일 때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자, 떠난다라고 했을 때, 창고를 떠난다라고 했을 때 이 창고가 인문사회 경영동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층에서 정문에서 나갈 때가 떠날 때잖아. 근데 여러분들 강의실에 앉아 있다가 떠나기 위해서 강의실 의자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1층으로 이동을 해서 1층 정문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강의실에서 일어나서 1층 정문으로 나갈 때까지 요 기간이 추가된 거예요. 요만큼이. 그게 82년도하고 82년도 그러니까 신협회 적하약관하고 구협회 적하약관하고 2009년도 개정협회 적하약관하고 좀 차이점입니다. 요 포인트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통상의 운송 과정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계속 보험자의 책임이 계속되고, 여기는 구협회 저가약관은 3개였는데 신협회 저가약관, 개정협회 저가약관은 4개예요. 첫 번째 볼게요. 목적지 최종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서 운송 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 용구로부터 양육을 완료한 때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도착한 때가 아니고 창고나 보관 장소에 얘가 도착한 게 아니야. 인문사회 경영관에 도착해서 1층 현관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어디예요? 거기로부터 내려진 것이 완료될 때예요. 그 안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상의 운송 과정 이외에 요거는 구협회 저가약관에도 있었습니다. 보관을 위해서거나 할당을 위해서거나 분배를 위해서 선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는데, 그때 화물이 내려지고 그 내려짐이 완료될 때. 자, 세 번째, 이거는 구협회 저가약관에는 없었어요. 신협회 저가약관, 개정협회 저가약관에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을 보면 알아요. 통상의 운송 과정 이외에 보관을 위해서 운송 차량, 운송 용구, 컨테이너를 사용할 것을 선택을 했어요. 구협회 저가약관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던 시기에는 컨테이너가 보편화되던 시기가 아닙니다. 근데 82년도 신협회 저가약관과 2009년도 개정협회 저가약관이 나오고 난 이유는 컨테이너가 사용이 보편화된 시기 이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 자체가 철제로 돼 있어서 화물을 안전하게 보관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예요? 보관할 목적으로 화물을 빼낸 게 아니라 컨테이너에 넣어둔 채로 그대로 화물을 보관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개는 양육을 완료했다는 거죠. 컨테이너나 운송 용구로부터 화물을 꺼냈다는 거죠. 꺼내는 그 작업을 완료했을 때 보험자의 책임 기간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번은 뭐냐면 컨테이너 그 자체를 보관 용도로 쓰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 이거는 날짜죠. 60일. 예, 60일인데 정확하게 항공화물의 경우에는 30일입니다. 기간을 좀 줄여놨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했을 때 보험자의 책임 기간이 끝납니다. 그게 8조 운송약관의 내용이에요. 운송약관 8조 1항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전쟁위험의 보험기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우리가 특약이 있잖아요. 전쟁위험에 대한 특약 IWC, 그리고 동맹파워 폭동 소요에 대한 특약 ISC가 있는데, ISC는 그 보험자의 책임 기간이 ICC 신협회 저가약관, 개정협회 저가약관하고 동일해요. 근데 IWC는 이게 사실 구협회 저가약관도 그래요. 예, 구협회 저가약관의 전쟁약관도 그렇고 신협회 저가약관의 전쟁특약도 똑같아요. 예, 보험기간이 나머지 IC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어떻게 짧으냐? 보험기간의 시작이 본선 적재부터 끝나는 지점은 본선 양육이고, 날짜도 양육 후, 여기는 양육 후 60일이잖아요. 여기는 도착 후 15일이에요. 그러면 화물을 내리고부터 카운트를 한다는 거예요? 화물이 그냥 항구에 도착한 날로부터 카운팅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의미는 화물이 도착했다, 그 항구에 도착했다, 그때부터 카운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짧겠죠, 이쪽이 훨씬. 예, 그래서 이 의미가 이렇게 전쟁 위험의 보험 기간을 짧게 해놓은 게 말 그대로 순수하게 바다 위에서 발생되는 어떤 전쟁 위험으로부터만 보험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이 IWC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 기간이 나머지 ICC 개정협회 저가약관이나 동맹파워 폭동 소요 약관에 비해서 짧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역 후 목적지 변경, 요거는 이제 8조 2항에 있는 건데요. 피보험자가 선택을 해가지고 국내 안에서, 예를 들어 뭐 부산항에 도착해서 뭐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거기서 목적지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운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그래서 그때 이 보험 부보는 끝이 나고 새로운 어떤 보험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뭐 양산까지 오기로 했는데 이 화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전까지 간다 그러면 그 대전으로 가기 위한 운송이 시작될 때 보험자의 책임이 끝난다라는, 이것 또한 구협회 적하약관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죠. 자, 항해 중에 피보험자가 어찌할 수 없었어요. Beyond the control, beyond the control. 예, 그렇게 되면 그때 그럼 어쩔 수 없었던 지연이라든지 이로라든지 하역이라든지 재선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추가 보험료 없이 일단 계속 존속을 하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원래는 뭐 추가가 되는데 운송 계약상의 어떤 운송인이, 이거는 뭐 피보험자가 아니라 운송인이 자기 의지로, 이거는 보험자도 상관없고 피보험자도 상관없이 운송인이 자기 마음대로, 운송인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라는 말이 뭐냐면 운송인이 지 마음대로 해요. 운송인 지의 판단과 지의 결정으로 운송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화물을 내린다든지 뭐 배를 바꾼다든지 뭐 한적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경우에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는 운송인이 알아서 한 거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하주가 뭘 한 게 아니잖아. 피보험자가 시킨 것도 아니고 피보험자가 통지한 것도 아니고 피보험자고 하라고 부추긴 것도 아니잖아. 근데 운송인이 지가 뭘 했어. 그런 거는 이렇게 뭐 한적이 이루어지거나 했을 때 이거를 문제 삼지 않고 보험자가 담보를 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험자가 담보를 운송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피해를 피보험자가 본 것이고 그 피보험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보험자가 보상을 안 해주면 뭔가 좀 너무 가혹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는 담보를 해준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운송계약 종료 약관이 있습니다. 운송계약 종료 약관, 이것 또한 또 비욘드 컨트롤이에요. 이것 또한 비욘드 컨트롤인데 이거는 화물이 목적지 외에 항구나 창고나 이런 곳에서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운송 중절 뭐 이래가지고 이탈릭 서체나 그 난해 약관에도 난해 약관이었죠. 난해 약관에도 그게 있었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 계속 해준다. 계속 담보한다. 추가 보험료를 지불한다. 운송이 끝났어. 그러면 이 앞에 8조 3항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얘는 뭐 똑같이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비욘드 컨트롤의 상황이었지만 뭐 어쨌든 운송인의 자유재량권으로 물품을 내리거나 재선적하거나 한 적이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이고, 이거는 똑같이 피보험자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지만 목적지 위의 항구나 창고에서 운송이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추가 보험료를 내고 담보가 지속이 된다, held covered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구협회 적하약관에 있었던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운송이 중단된 항구에서 매각 처분이 될 수도 있고요, 화물이. 아니면 보관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60일이 매각이 되거나 아니면 60일이 경과가 될 때까지 보험자가 계속 담보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진짜 중단됐지만 진짜 최종 목적지 가기 위해서 또 다른 운송을 할 수도 있죠. 계속 운송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60일 이내에 개시되면 8조의 운송조항에 따라서 8조의 운송조항에 따라서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이 내용, 요 8조 1항에 요게 8조 1항 내용이거든. 요거에 따라서 운송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송을 해오다가 피보험자가 어찌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송이 중단됐어.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떡할 거야? 근데 피보험자가 돈 더 낼 테니까 다른 배를 구해서 어떻게든 끌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겠다라고 하면 오케이, 해줄게. 그러면 보험자의 책임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최종 목적항에서 뭐 화물이 완전히 최종 창고까지 가가지고 양육할 때까지 보험자가 책임을 져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헬드 커버, 둘 다
8조 3의 내용인가 9조의 내용이 결국에는 비욘드 컨트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의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피보험자가 어쩔 수 없는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의 상황 속에서 운송이 뭐 됐다. terminated 됐다. terminated 종료돼 버렸다. 운송이 종료돼 버렸다. 그럼 어떡할 건데? 이거는 보험 추가 보험료 더 내라. 추가 보험료 additional premium. additional premium. 추가 보험료 더 내면 어떻게 된다? 보험이 지속된다. 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조 항해 변경. 항해 변경. 뭐 이거 구협회 적하약관 공부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내용 같아요. 근데 강조를 하지만 항해 변경이라는 게 뭐 항구가 바뀐다. 엄청 심각하게 제가 떠들었어요. 그렇지만 뭐면 해결할 수 있다? 돈 더 내면 해결할 수 있다. 돈 더 내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거기에 대해서 뭘 해주겠다? 담보가 계속 된다. 담보를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보험이익약관. 피보험이익약관입니다.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손해가 이게 우리가 앞에서 수업 초창기 때 공부했던 것 같은데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은 이제쯤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뭘 갖고 있어야 된다?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The assured must have uninsurable interest. insurable interest가 뭐예요? 피보험 이익이잖아. 피보험 이익 뭐에 대해서? In the subject matter insured. subject matter insured가 뭐죠? 피보험 목적물이죠.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언제? At the time of the loss. 잃어버렸을 때, 손실이 났을 때 피보험자는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증권 구약관 체계에서는 lost or not lost 그 한 줄로 본문 약관에 표현이 돼 있었거든요. 소금 약관 같은 거. 그런데 거기서는 뭐 구체적인 막 설명이 없었어요. 그냥 lost or not lost 그것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정협회 적하약관, 신협회 적하약관 체제 하에서는 피보험 이익약관이란 걸 두어서 뭐도 할 수 있다. 정확하게 피보험 이익이 존재해야만 보상을 해준다는 걸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놓았고, 그리고 이 소급보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죠. 이 보험의 담보 기간 중에 일어난 손해는 이 손해가 보험계약의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소급보험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피보험자가 이 손해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험자를 몰랐던 경우를 제외하고, 요거 뭐죠? 제가 지금 요 체크해 놓은 피보험자가 이 손해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험자는 몰랐을 경우를 제외한, 그러면 이거는 뭐죠? 보험자에게 사기친 거죠.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요 경우 빼고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언제? 손해가 담보기간 앞에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소급보험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았다는 겁니다. 구증권 구약관 체계에서는 단 한 줄 lost or not lost 그것만 있었는데 이 신협회 적하약관, 개정협회 적하약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12조, 이제 뭐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체크를 하면서 어떤 조항들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협회 적하약관이나 뭐 구증권에서 이를 봤던 것들이 이쪽으로 넘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도 있고, 구증권 구약관에서 삭제된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삭제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신증권 신약관에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장 명 적고 이런 건 이제 없어졌죠. 자, 여기 이제 개반 비용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선박이 문제가 생겼어요. 뭐 손상을 입거나 해서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항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화물을 중간에 가까운 피난항으로 옮겨갈 것이고 거기서 화물을 내리겠죠. 뭐 다른 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적하보험에서 이거 있었죠. 구조에 운송 계약이 이제 종료가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려지면 보험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물을 내리고 보관하고 뭐 재포장하고 필요한 경우에 재포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선박이나 다른 운송 수단을 구했다라고 하면 재선적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보상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선박이 부보하는 위험에 의해서 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에 의해서 무슨 얘기죠? 결국 우리 앞에서 ICC A든 B든 C든 그 1조에서 담보하고 있는 위험에 의해서 화물이 뭐 화재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대표적인 게 화재니까 화재가 있었고 그 화재에 의해서 선박이 데미지를 입었고 그 데미지에 의해서 항해를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중간에 있는 피난항으로 갔고 거기서 화물을 내리잖아요. 내리는 거 그리고 화물을 땅바닥에 둘 수는 없으니 창고에 집어넣는 거, 창고에 집어넣었다가 뭐 이게 뭐 파손이나 아니면 포장이 문제가 생겼으면 재포장하고 다른 운송수단에 적재를 해가지고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어떻게 한다?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된 추가 비용. 그래서 이 비용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송이 목적지 이외의 항구에서 그러니까 그 담보 위험에 의해서 운송이 목적지 아닌 곳에서 끝나가지고 거기서 뭐 보관하거나 이거를 이제 뭐 재포장하거나 재선적하거나 하는데 들어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워딩 찰지라고 하는데 포워딩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개반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선박이 가다가 담보 위험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고 여기에서 끝낼 게 아니라 어떻게든 끌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끌고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한다라는 내용을 이 제12조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반 비용은 공동훼손하고 관련되어진다면 그거는 개반 비용 약관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공동훼손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구조비의 경우에는 또 구조비에 지급되는 절차와 방법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조비가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담보 위험으로부터 입은 손해에 의해서 운송이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어서 여러가지 부대적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책 조항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급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추가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정전손과 관련된 내용이 또 13조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구협회 적하약관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현실존손은 아니지만 분손에 해당이 되지만 현실존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위부를 적절히 통지를 해서 추정존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규정해 놓은 것이 13조의 추정존손 약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조는 증액 약관인데 요거는 몇 가지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피보험 목적물이 있습니다. 동일한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두 개의 상이한 보험 금액으로
보험증권이 발행된 경우를 막기 위해서 생겨난 거고, 이건 역시 그 신협회 적하약관에서 새로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increased value라는 게 가치가 증액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증액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 증액 보험이 이런 거예요. 어떤 뭐 공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수차례 얘기를 했던 것처럼 가치가 그렇게 보험 계약을 하는 기간 동안 뭐 증가하거나 변동하거나 이런 일이 잘 없죠. 드물죠. 근데 그 국제 시세가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뭐 석유, 뭐 철강석, 곡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면 얘네들이 처음에 그 보험을 들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뭐 100이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100에 맞춰서 보험을 들어놨는데 얘가 갑자기 말도 없이 막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올랐어요, 금액이. 그러면 국제 시세가 150인데 사고가 났는데 보험을 100으로 들어버리면 뭐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추가적인 그 증액된 가치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새로 넣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보험 계약이 2개가 되잖아요. 뭐예요? 가능하죠. 뭐만 안 하면 돼? 초과만 안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얘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종의 공동보험으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거가 있고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일부 보험처럼 전체에 대해서 이걸 합산을 해가지고 150이 전체 보험 가액이고 보험 금액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를 쪼개가지고 둘 다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요게 14조 1항은 원래 거, 그리고 14조 2항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하나의 가액으로 합산을 해서 일부 보험을 한 것처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증액보험입니다. 증액약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보면 여기 그 14.1, 14.2에 보면 청구할 때 보험이 2개잖아요. 원래 게 있고 타보험 게 있고, 요거 모두 다 제출해가지고 보험 금액의 비율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원래 게 100이고 추가된 게 50이면 150분의 100, 150분의 50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 금액의 비율로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 부담을 하는 그런 것이 14조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 15조 보험이익 불공여 약관이 있습니다. 들어봤죠? 그래서 이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는 이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고 누구한테, 운송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구협회 적하약관에도 있었고 신협회 적하약관에도 있었고, 그리고 피보험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인데, 피보험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국에는 뭐다? 손해 방지 경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시키고, 그리고 또 수탁자 약관 있었죠. 구증권 구약관 체계에서는 수탁자 약관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제3자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해야 된다. 그 얘기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 16조의 그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조 포기 약관 웨이버 클로즈, 이것 또한 여러분들 한번 봤죠? 어디서 봤어요? 구약관에 있었습니다. 뭐예요? 뭐 보험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행하는 어떤 행위나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위부나 혹은 위부의 승낙에 대해서 행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거지. 웨이버 클로즈 같으니까 뭔가를 포기하는 것 같은 내용이지만 제목을 읽어보면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뭐 행동으로, 그러니까 행동이 위부가 아니고 행동이 승낙이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정 전선을 성립시키는 위부의 행위는 위부의 통지와 거기에 따른 위부의 승낙에 따라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혼돈이나 혼란이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고요. 신속 조치 약관, 이거는 항상 앞에도 있었어요. 구증권, 구약관 다 있었습니다. 구약관에 다 있었죠. 뭐다? 신속하게, 리즈너블하게, 항상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19조 이 보험은 뭐에 따른다?
English Law and Practice에 따른다 라는 내용으로 신협회적하약관, 개정협회적하약관의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들은 물론 제목은 82년도 버전 약관으로 기준으로, 그리고 내용은 중간중간에 바뀐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개정협회 적하약관들의 내용을 취합을 해서, 그래서 약간 내용 자체가 보면 82년도 약관과 2009년도 약관을 섞어 넣어서 정리를 해 놓았는데, 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협회 적하약관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내용들은 IWC, ISC, 그리고 여러가지 특약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박보험을 살펴보는 것으로 내용이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강의 자료가 12주차 강의 자료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커트를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오프라인 수업 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